때문에 우리의 수비를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 중앙 미드를 끌어내준다면 손흥민이나 이강인에게 중거리 슛 기회를 열어주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공격수의 숫자를 줄이는 교체 카드는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체코를 맞서 대한민국의 공략 포인트 5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략 포인트, 우리의 수비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옮겨라.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의 강점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또한 축구는 쉬워지게 됩니다. 체코가 좋아하는 크로스 연결의 장인은 라이트백 초우팔입니다. 또한 이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은 스트라이커 파트리크 쉬크도 주로 오른쪽과 중앙을 오가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수비를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쉬크의 침투 플레이나 헤더 모두 대한민국의 왼쪽 센터백 김민재가 맨마킹으로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대한민국과 체코 선수 여럿이 밀집된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왼쪽 센터백 김민재와 더불어 동선을 가져갈 수 있는 수비형 미들이 이중 블록을 형성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격수의 입장에서는 일렬로 서 있는 수비 3명보다 앞뒤로 싸매는 수비 2명이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프트백 서령우는 상대의 측면 공격수가 따로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체코의 라이트백에게 전담 마크 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붙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측면 돌파 후 컷백보다는 얼리 크로스를 선택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 보이기 때문에 미리 붙어주는 편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코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소우체크를 체킹해야만 합니다. 크로스 연결이나 컷백 시도 시 어김없이 박스로 침투하는 선수가 바로 소우체크입니다. 우리 수비 라인이 공격수들의 움직임에 시선을 놓친 사이 뒤에서 달려오기 때문에 무방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 수비형 미들과 중앙 미들 황인범은 소우체크의 동선을 수시로 마킹해줘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대표팀의 실점 장면 중 꽤 많은 비율로 컵백에 이은 상대 2차 침투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이 많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수비형 미들은 소우체크 어깨를 부딪히며 침투를 제어하고 황인범은 컵백 경로에 미리 서 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공략 포인트, 체코 중앙 수비 2선 라인을 열어 제껴라. 대한민국의 최적 포메이션에 맞게 기용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체코의 진영에서 지공 상황이 의외로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코의 역습 공격 시 스피드와 속공의 파괴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김민재가 커트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코 진영에서의 지공 상황도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 체코가 수비로 내려앉을 때에는 확실하게 대놓고 내려앉습니다. 3명의 센터백과 양 사이드백이 일렬로 줄지어 라인을 형성하고 그 앞으로는 2~3명의 미드필더가 중앙 수비 블록을 보호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공략 포인트는 중앙에서 이재성이나 황인범의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 손흥민이나 이강인의 중거리 슛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체코의 중앙 수비 블록을 만드는 미드필더들이 상대 선수를 따라 측면으로 딸려나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는 일단 지키자는 컨셉인데요. 3명의 센터백 앞에서 미드필더들이 두텁게 중앙 수비 블록을 지키고는 있는데 자꾸 측면으로 딸려나가는 순간이 포착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체코 중앙 미들 2명 모두가 상대 선수에게 그대로 끌려가며 한쪽으로 쏠려서 다른 쪽이 활짝 열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와 같이 이재성이나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중앙 미드를 끌어내준다면 손흥민이나 이강인에게 중거리 슛 기회를 열어주게 되겠죠. 이때 체코 센터백 크레이치가 끌려 나온다면 침투하는 손흥민이나 황희찬에게 스루패스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5번째 공략 포인트, 교체 카드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경기 후반부 교체 카드를 통해 승부수를 던질 필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서 있는 상황이라면 체코는 이것저것 잴 것 없이 크로스를 붙여 올릴 것입니다. 우리 진영 페널티 박스에는 체코의 장신 공격수 2명과 소우책, 센터백 크레이치까지 상주시켜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때 우리가 내려서서 잠그려고 한다면 분명히 체코의 의도대로 될 것입니다. 홍명보호의 수비 조직력으로는 이러한 체코의 뻔하지만 막강한 파상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진영에서의 세컨드 볼 경합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수비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응을 갖춘 상태에서 공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컨드 볼 경합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기 후반부보다 더 효과적인 빌드업 전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흐름을 끊기지 않은 채 우리가 파상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봤듯이 홍명보호의 전술에는 롱킥으로 걷어내기는 있으나 롱킥의 목적인 세컨드볼 경합은 전술이 없다는 것이 뼈아픈 문제점일 텐데요.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공격수의 숫자를 줄이는 교체 카드는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선 공격수 중 한 명을 오현규와 교체하고 손흥민을 섀도우로 내려세우는 게 좋습니다. 손흥민의 지능적인 플레이와 오형규의 집념 가득한 폭격이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벽을 높여야 한다면 사이드백의 한 자리를 센터백 선수로 교체하면서 윙포워드의 수비 위치를 밑으로 내려주는 선택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중앙 미들에도 세컨드볼 경합에 적합한 선수로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해주고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섀도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과 전술적인 준비만 되어진다면 체코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면서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이용하며 압승을 거둘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수 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체코의 축구 스타일을 감안해도 우리에게 상성이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 저희 채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독이 홍명보라는 것이네요. 홍명보 감독은 포메이션도 전술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백스리는 틀렸습니다. 현대적인 백스리를 쓰는 척하고는 있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백5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잘못 쓰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글러먹었습니다. 축구 팬들 포함하여 모든 축구인들이 홍명보 감독이 잘못된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전술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패착을 인정하고 고집을 꺾고 바로 잡아 경기에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과 저 섀도우가 준비한 야심찬 프로젝트 2026년 피파 월드컵 축구 제대로 즐기기 대한민국의 A조 두 번째 경기 멕시코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역대 기록과 주요 성적, 현재 전략 분석부터 경기 관전 포인트 및 대한민국의 공략 포인트까지 요점 정리하여 곧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섀도우의 요점 정리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